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군 지휘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그리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논란 빚은 북한 발사체에 뭐 이런 얘기가 어제 그 오찬 현장에서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한미 공조 빛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내용 이쪽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그리고 도발로 일단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절제하며 대화 모멘텀을 유지했다. 남북관계 개선, 군사, 긴장 완화가 비핵화 대화에도 큰 도움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통상적으로 나온 얘기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좀 소동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弾道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좀 지나서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弾道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원래는 단거리 미사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문 대통령弾道미사일 소동이다. 한미군 지휘부와 오찬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기자단이 이제 질문을 해줘. 청와대 관계자한테. 탄도미사일을 인정한 건가? 그러다 청와대는 그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뒷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弾道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To North Korea's recent launches of projectiles that include short-range missiles. 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 자료에는요, 단거리 미사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도 short range, 그러니까 단거리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현듯 갑자기弾道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은과 위원님. 사실, 지금 미사일이 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언론이 이렇게 조명하는 자체가 소동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조선일보 기사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숏레인지 미사일이라는 단도미사일이라는 그러니까 사전의 원고를 여러 번 리뷰를 합니다. 그것이 탄두가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대략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 추론과 뭐 어떤 상상 속의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 어쨌든 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그 교섭 상태, 결렬 형태로 가면서 다시 북한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그런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가려는 즈음에서 한미 간의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한미 양국이 굉장히 차분한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공조가 빛났다라는 그 같은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아니라 뭐 손가락에 해를 가리면 뭐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듯이 이런 논란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정략적인 게 아니라 뭐 여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굳이 청와대가 곧바로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압니다만 탄도라는 표현이야 단도라는 표현. 물론 이제 좀 잘못된 그렇죠. 그 단어가 나온 것이죠. 없습니다. 나온 것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어떤 그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그다음에 영어의 원문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정은과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전체적인 그 오찬에서 중요한 대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이 표현에 지금 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미사일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북한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땐 제재 위반 후폭풍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제 서둘러서 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사전 원고엔 단거리 미사일로 돼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소동이 된 겁니다. 일각에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면서 청와대가 남북 북미 대화 의식해서 수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 더 소개하면요. 북한 추가적인 도발 안 하면 한미 공조로 대화 모멘텀 유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거리 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런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묘한 표현일 수 있어요. 단도미사일이다. 그래서 지금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 있었죠. 4일 날 쏜 예. 게 있고 9일 날 쏜 게 예. 있고. 근데 9일 날 쏜 거는 당일 그 대담이 있었죠. 그 예. 2주년.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 9일 쏜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탄도미사일인 거를 인정한 듯한 취지로 보이는데 4일 쏜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 발사체라고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발사체죠. 있고. 그거 발사체로 그리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주한미군에서는 이것을 예.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이미 분석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제 회의 오찬에서 예. 단도 미사일이 혹시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발음이 잘못된 탄도미사일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이제 예. 그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정치적이지가 않다 해서 예. 북한의 식량 예. 지원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들을 예.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 얘기도 지금 스물스물 예. 나오고 있죠. 예. 공식적이라기보다 이제 그 관료들한테서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예. 큰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랴부랴 이제 그 고현정 대변인도 예. 다시 확인을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 잘못 발음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예. 4일 날 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의 종류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청와대도. 그러면서 애써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썼지만 예. 알면서도 북에 대해서 지금 그 개성공단이 예.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 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기 동아일보 기사에도 일각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뭔가를 의식해서 수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탄도 미사일로 보면서 뭔가를 의식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자 박성희 기자께서는 지금 어제 그 소동과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발언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예. 집착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전체적인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데 예. 그렇지만 이 청와대가 대변인 통해서 예.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해명에 나선 것은 예. 그만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도 묻어서 나온다는 뭔가 얘기거든요. 고민이 좀 읽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 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특히 예. 청와대가 규정을 해버리면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야 되고 그거는 예. 또 한반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색되기 북한의 반발로 인해서 예. 한반도 상황이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지금 청와대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구하는데 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 그런 만큼 이 청와대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실사구시적 차원이고 또 조금 불편하게 얘기하면 이 고육직책으로 지금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국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에 빗대가지고 홍길동 미사일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라든지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보면 비공식 적으로는 이미 분석이 끝났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게 객관적 상식이지만은 예. 정부는 주한미군도 그렇고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도 그렇고 예. 지금도 분석 중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건 어쩌지 정무적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길게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거는 좀 낮춰놓고 보자 하는 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이미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 정무적인 그리고 어떤 큰 방향의 목적을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자,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앞에 그 정우갑 위원님하고 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봐야지 예. 그 표현들을 가지고 싸움거리를 찾는 방식은 예. 지도자들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 강조하지만 평화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드러난 것은 있죠. 뭐냐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하나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억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사실 걱정하는 예, 분들이 그 부분을 많아요. 걱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무엇이든 아무튼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억지력이 있다면 그 억지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번영을 예. 위해서 나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지력의 부분에 저는 야당도 좀 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정부에다 뭐라고 하려면. 예. 그리고 만약에 평화를 관리하는 게 틀렸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거 예. 틀렸으니까 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알잖아요. 지금 왜 분석 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딱 자르면 되는데 예. 그거 못 자르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라고도 못하고 맞다고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못하는 이유가 뭔지 예. 알잖아요, 우리가. 예. 이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조금 이해를 해주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성민 기자께서 우리 군의 억지력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발언 기회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북한이 새로 쏘았던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게 자꾸 강조되는데요. 그게 과연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군이 구태여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사실상 이런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 선제 공격입니다. 사실상.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무슨 미사일 하나하나 개발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방어 무기 한다, 방어 체제 한다고 그런다면은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 예. 또 나름대로 또 우리 군의 전력이 실제적으로 억지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출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가장 강한 억지력이 사실 선제 공격인데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없애버리면 가장 깨끗한 거죠. 제일 간단하고 제일 간편하고 제일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한반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방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병행해서 나가면서 선평화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남북이 군축으로 가는 방향이 예.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김상희 말씀에 평론가께 대해서는 잠깐 좀- 반론 기회 드릴게요. 예, 잠깐 반론을 좀 아까 김상희 드리면- 평론가 말씀하시는 그 예.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을 해주신 건데. 왜냐하면 억지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이 예. 갖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이 국가를 끌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고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지 거기에 수조 원을 그러면은- 사실은 방산 비리나 이런 걸로 날려먹는 돈도 수조 원 돼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가는 것이 그럼 더 가장 중요하다.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저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는 걸 은연중에 좀 살짝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설명은 없어서 아마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프닝, 소동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상황은요.